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걱정은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와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 실시안을 고입 동시 실시안을 발표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입법 예고한 상황입니다. 사교육 걱정은 이번 교육부의 고입 동시 실시안이 그동안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아무 이유 없이 우선 선발의 특혜를 누리고 또 중학교 성적 우수자를 선점해서 일반고 위에 존재하였던 고교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발표안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1단계 미달학교나 1단계 떨어진 학생의 추가 선발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들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교육부의 안처럼 같은 시기에 고입 전형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교육 걱정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 및 추가 모집을 동시에 실시할 것과 학생의 지원권 또한 형평성에 맞게 동일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홍민정 상임 변호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우수 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 추진안이 이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입시가 일반고보다 먼저 시작하여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의 개정안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전형이 후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 전형의 동시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으로는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달리 최악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선발이 일반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교육부 안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1단계 불합격생을 일반고 3단계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일반고 추첨해서 3단계에 넣어 배정하는 것이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사교육 걱정은 확인하였습니다. 즉 서울시 일반고 추천 시스템에 넣으려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불합격생 중 일반고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일반고 배정 1단계 전부터 넣어야 합니다. 결국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대로라면 후기 전형이라 할지라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먼저 선발하고 난 다음 일반고가 그 다음에 배정 선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추가 모집을 허용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고입 재수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안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추가 모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1단계 선발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다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미달학교에 지원할 기회를 얻습니다. 또는 일반고 배정 시스템으로 들어갈 기회까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미달학교가 생겨도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트랙이 일방통행처럼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부의 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부의 안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 학생이 일반고 지원 학생보다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 학생은 한 번 떨어져도 다시 미달학교에 지원할 기회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 지원 시 동의서를 작성하면 자사고 등을 지원했다 불합격한 학생도 3단계 근거리 배정을 통해 일반고에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반고 지원 학생은 아무런 추가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는 고입 재수생의 양산입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미달학교에 지원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재수를 해야 하는데 대입도 아닌 고입에서 재수를 만드는 구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안의 세 번째 문제점은 추가 모집에 있어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86조는 교육감에게 추가 선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정안은 추가 모집의 절차, 기간, 방식 모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 교육감의 추가 모집 선발에 대한 감독권도 명시하지 않은 채 학교장에게 선발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선발 방식은 편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가 모집에 있어 학교장에게 선발의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교육 걱정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대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 및 추가 모집을 동시에 실시한다. 두 번째, 후기고 고입 전형에서 모든 학생은 고등학교 지원권을 동일하게 행사한다. 세 번째, 고입 재수생이 세대안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 원칙을 서울시 교육청 시스템에 적용한 예는 그림 4와 같습니다. 먼저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는 동시에 전형을 시작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선발에 탈락한 학생은 일반고 배정으로 자동 이동합니다. 단 교육부 정책안과는 다르게 일반고의 3단계 배정을 모두 마친 후 추가 임의 배정을 거칩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지원권을 동일하게 행사한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미달 학교는 일반고 추가 임의 배정까지 마무리되고 일반고 미달 학교와 함께 추가 모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86조 개정에 따라 이미 후기 학교 합격자 또는 배정자는 추가 모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경기도 시스템에 적용한 예는 그림 5와 같습니다. 경기도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평준화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이 비평준화 선발이 마무리된 후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서울과 같이 모든 후기 학교가 동시에 전형을 시작합니다. 서울과의 차이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서 떨어진 학생이 일반고로 추가 임의 배정되지 않고 비평준화 지역 선발이 마무리되고 나서 평준화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과 함께 모두 미달 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예시로 든 사교육 걱정에 대한은 모든 학교가 동시에 전형을 시작하고 추가 모집까지 동시에 시작하고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나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 모두 동일한 지원권을 행사하여 형평성이 맞습니다. 또한 고입 재수생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에 대한을 시행령 개정에 담으면 표 3과 같습니다. 이번 방안은 고교 서열화 개선의 시작입니다. 심각한 고교 서열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입 전형 선발 시기 일원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세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고입 선발 방법의 문제입니다. 모든 고교의 신입생 선발 방식을 무시험, 선지연, 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재학교와 과학고도 고교체제 개선안 속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위한 예외 학교가 아니므로 과학고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동일하게 일반고로 전환하고 영재학교도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시 전형의 문제, 중학교 교육과정을 현저히 벗어난 고입 난이도, 재학생 사교육 및 속진 교육과정 등의 부작용을 검토하여 일반고 전환에 준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고입 전형 개선을 넘어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하는 학교 유형의 지위를 삭제하여 일반고로 일관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교육회의의 우선 의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고입 동시 실시 추진안의 내용과 관련 없는 전국형 자사고의 전국 단위 모집 선발을 보장하는 듯한 문구를 즉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서 교육부는 전국 단위 자사고의 모집 단위를 축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국 단위 공립고의 존재와 이에 대한 형평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체고는 학교의 특성상 지원 학생이 전국에 있고 이 학교들의 고유한 특징으로 지역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 자사고가 전국 단위 학생 모집 프리미엄을 지금까지 그대로 누리고 있던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일 뿐 굳이 광역 단위 자사고와 모집 단위에서 차이를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자사고 위에 자사고로 존재하면서 서열화된 고교 체제의 상층부로 자리 잡아 과도한 고입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워낙 심각합니다. 또한 자율학교라 불리는 전국 단위 모집 후기 일반고는 일반고로 분류되지만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다른 시도의 성적 우수자들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율학교가 입시 전형 이전에 학교 관계자에게 컨설팅을 받는 형태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전국 단위 자율학교의 문제도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국 단위 학교 중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체고를 제외한 전국 단위 일반고와 자사고는 광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부 안의 그림 7과 같은 문구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항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 개선안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보장을 해야 하는지 교육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관련 문구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우리의 요구입니다. 첫 번째, 교육부의 이번 고입 동시 실시 방안은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우선 선발을 사실상 유지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여 후기 학교 입시 및 추가 모집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이 어떤 종류의 학교를 지원하더라도 동일하게 지원권을 행사하게 하며 고입 재수생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입 전형 시기 개선뿐만 아니라 고입 전형 방식의 개선,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포함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하는 학교 유형의 지위를 삭제하여 근본적 고교 서열을 해소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와 일반고를 광역 단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